잘 나오셨어요. 지금부터 4시간 동안 마지막 정리 한번 쭉 할게요. 지금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가장 중요한 지문, 반드시 알아야 될 지문, 여기서 다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흘러가는 지문 몇 개 빼놓고는. 자, 1시간에 약 10페이지씩 나가야 되기 때문에 순서는 민법 총칙하고 계약법하고 그 다음 물권법 할 거예요. 특별법은 없어요. 특별법까지 할 시간은 없어서. 자, 빨리 갑니다. 반사회. 반사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트. 법률행위 성립 당시. 한글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자, 반사회 아닌 놈. 허위 근저당. 허위 표시. 의사 표시. 반사회 아니죠. 그 다음, 강박. 이 단어들을 찾아내야 돼요. 강박. 의사 표시죠. 반사회 아니다. 그 다음, 세금, 세자를 찾으면 돼요. 반사회 아니다. 세금 반사를 보잖아요. 다음 도박이 나왔는데 지문이 길어. 2줄 넘어가. 그럼 마지막에 이 단어가 있어요. 대리권 수여 행위. 수권 행위는 반사회 아니다. 자, 이제 효과. 반사회 무효. 절대적 무효.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모든 사람자에게 다 무효가 되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따라서 선의 삼자에게도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있다로 끝납니다. 그 다음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로 당사자가 우리 유효로 합시다. 안 됩니다. 추인해도 유효로 될 수 없다. 되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자, 부동산 이중매매 원칙 유효. 설사 제2매수인 병이 제1매매 사실을 알고 샀다 하더라도 원칙 유. 따라서 병 소유자 소유권 취득. 따라서 병이 소유자니까 을은 병 상대방이 소유자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소유자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대신 가불적치입니다. 재무불이행 책임, 계약해제, 손해배상. 자, 적극가담이라는 네 단어가 뜨면 제2매매, 갑병매매, 반사회 무효. 따라서 무 없다. 소유권이 없다죠. 채권 없다, 채무 없다, 소유권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병, 소유권 없다. 병으로부터 산 정, 선이라 하더라도 역시 소유권 없다. 암놈이 소유권이 없으니까 승계 취득. 자, 대리인이 적극가당, 대리인 기준, 무조건, 반사회 무, 마찬가지 본인, 소유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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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3개 나왔어요. 자, 병을 상대로 직접 들이댈 수는 없다. 직접 안 되면 대위. 채권자 취소권으로 제2매매 날려버릴 수도 없다. 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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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 있다. 불법행위 손배 있다. 있다로 끝나는 건 적극가담에서 이 마지막 10번, 11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없다로 끝나요. 없다. 자, 불공정, 공박,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다 포함. 무경험, 특정 영역 경험 부족 아니야.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 사회 경험 부족을 말해요. 대리인 공박 떼어냅니다. 본인 기준. 하지만 경솔 무경험은 원칙대로 대리인 기준. 자, 시점 세트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불공정. 따라서 그 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계약할 때 불공정. 그러면 무조건 불공정. 계약할 때 불공정 아니었어요. 그 후 불공정한 사정이 발생해버렸어. 불공정 아니에요. 계약 체결 당시 아니면 아닌 거야. 계약 체결 당시. 그 후 사정 고려하지 않는다. 자, 객관적 요건 충족됐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 3가지. 공박, 경솔, 무경험 사실 추정되지 않는다. 자, 마찬가지. 불공정, 반사회입니다. 똑같아요. 선의 3자 대항할 수 있다. 추인해도 유효되지 않는다. 불공전,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행위 전환법리 적용된다. 그래서 나는 불공전으로 읽었다. 전환법리 적용된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증여경매, 반대급부 없어요? 법률행위 아니죠. 절대 불공정 되지 않는다. 없다.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자, 이제 법률행위. 두 문제 잡았어. 두 문제 잡았어. 자, 의사표시. 비진이. 진이란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 아니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자, 강박증여.
강박증이야 사기강박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동네. 따라서 비진이 불일치 동네 첫 번째 동네 비진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비진이 아니다.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주려고 준 거예요. 주려고 증여의사로 증여표시. 따라서 비진이 아니다. 명의대여 강박증여 같은 여시야. 같은 여시니까 결론이 똑같아요. 비진이 아니다. 그래서 명의대여 비진이 아니다. 비진이 아니란 얘기는 표시된 대로 지가 대출금 채무부담의사로 표시한 거예요. 유효예요. 유효. 유효니까 있다로 끝나요. 있을 유 뭐가 있어? 채무가 있지. 그래서 마찬가지. 비진이 아니다. 유효. 유효니까 지가 사인하면 네 빚이야. 네가 대출금 반환 채무 부담한다. 부담한다. 진다. 이렇게 긍정으로 끝나야 돼. 설사 은행이 알았더라도 상관없어. 그래서 강박증여 명의대여 비진이 아니다. 비진이 원칙 유효 표시된 대로 그렇죠. 하지만 알알 무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 자, 의사표시동 내 무효 취소는 제3자 병이 선이라면 선의 3자에게는 이 무효 취소를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의사표시 세트. 통정 허위 표시 빼놓고는 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든 다 적용. 통정해야 되니까 통정 허위 표시만 상대방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딴 놈들은 상대방 없어도 돼요. 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든 비진이 다 적용된다. 다 된다. 자, 8번 공무원 사표 나오면 공무원, 공법행위, 민법규정, 의사표시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자, 나왔어. 대리인이 자기 배임적 의사표시, 대리권 남용 이런 게 뜨면 빨리 대리권 남용, 원칙 유효, 유권대리예요. 본인에게 유효. 하지만 상대방이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알알 무효, 비진이 규정, 유추적용. 자, 통정. 은닉행위부터 나옵니다. 갑의을에게 중요합니다. 세금 안 내려고 짜가치죠. 매매로 짜가치입니다. 매매는 가장매매로 무효. 지문 하나. 증여는 은닉행위로 유효. 지문 둘. 을 소유자. 왜? 증여라는 실체가 있으니까. 그러면 갑은 을을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소유자니까. 자,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병 알고 샀어요. 병. 암놈이 소유자니까 무조건 소유권 취득. 따라서 갑이나 을은 이 병을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소유자니까. 상대방이 소유자면 소유자한테는 들이댈 수 없다. 없다로 끝나요. 실명법도 마찬가지였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제 갑니다. 가짜매매 통정의 표시. 당사자 간 갑을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 맞는 지문. 언제나 들어가도 둘 사이에서는 맞아요. 언제나 무효. 따라서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 무효. 소유자는 암놈. 갑이 소유자죠. 따라서 소유자는 을에게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나요. 무효등기 말소하세요. 말소 대신하는 거. 진정명의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갑이 소유자니까 둘 사이에서는 있다로 끝나요. 소수로 싸움이. 채권자.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도 있고 취소권으로 날려버릴 수도 있고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라 하더라도 채권자 취소권 날려버릴 수 있다. 무효라도 날릴 수 있다. 자, 이제 3자 나옵니다. 이 무효로 선의 3자, 선의 병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제3자 병이 선이라면 유효로 바뀌어버려요. 뭐가 있겠어? 소유권이 있죠. 그래서 선의 병은 소자 적고 시작하는 거예요. 선의 병, 사례문제 이렇게 나오면 병 소자 딱 적어놓고 그 자리에. 자, 소유자니까 갑은 선의 병을 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소유자니까. 자, 선인데 잘못이 있네요. 병한테. 상관없어. 선이 동그라미. 선이면 충분. 이게 머릿속으로 빵 떠올라야지. 선이면 충분. 과실 있어도 소유권 취득. 그러면 과실 있는 병이라 하더라도 선이니까 갑은 선이병 소유자에게 들이댈 수 없다로 끝나는 거예요. 있다 없다 생각을 시험은. 3자 선의 추정. 따라서 스스로 저 몰랐는데요. 입증할 필요 없죠. 무효주장자인 갑이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라. 악의를 입증해라. 무조건 맞는 지문. 자, 선의 병이 소유권 먹었네. 갑은 소유권 상실. 따라서 병한테는 들이대지 못하니까 누구를 족친다? 을을 족친다. 이 나쁜 놈. 빨리 아파트값 내놔. 부당이득 반환. 불법행위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을에게는 할 수 있다. 병한테는 들이대지 못하지만 을을 족친다. 자, 선이 병으로부터 정이 샀네요. 전득자. 이놈 알고 샀네. 하지만 앞놈이 선이네. 소유자. 따라서 악의 전득자라도 소유권 취득. 따라서 갑은 이놈한테 소유자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이번에는 악이에요. 악의의 병한테는 대항할 수 있죠. 내놔 할 수 있어. 하지만 이놈이 팔아제낀 정이 선이네. 선의 삼자죠. 따라서 이놈 소유권 취득. 지가 선이니까 선의 삼자로 보고. 따라서 갑은 이놈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차고. 동계차고 원칙 취소 안 되죠. 마음속이니까. 하지만 표시됐다면 취소할 수 있는데 표시되면 충분. 합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표시되면 충분이야. 이것도. 선이면 충분. 표시되면 충분. 합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자, 유발이라는 두 글자가 떴어요. 상대방이 내 동기착을 유발했죠? 그러면 상대방이 안다는 거야. 내 마음속 동기를. 따라서 표시되지 않더라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3번.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 따라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아무런 금전적 손해가 없다면 중요 부분 아니다. 착오 취소할 수 없다.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했는데 가압류가 있어서 큰일이다 싶었는데 이 가압류가 무효네. 무니까 이 가압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나한테는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죠. 따라서 착오 취소할 수 없다. 법률에 관한 착오, 세법 착오, 양도소득세, 법률 착오, 중요 부분 착오됩니다. 시가착오, 중요 부분 아니다. 지번 착오, 갑을 모두 의사는 X토지로 일치. 번지수 착오에서 Y토지로 잘못 표시했죠. 이거 O 표시 무의 원칙. 의사가 일치한 대로 X에 대해서 매매 성립, Y는 불성립. 지번 착오 아니다. 절대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자,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죠. 하지만 이 말이 또 상대방이 내 착오를 알고 이용했어. 이 나쁜 놈. 따라서 나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있다로 끝나요. 자, 판사님, 저 착오가 있었네요. 이거 중요 부분 맞죠? 이건 표의자 갑이 입증. 착오가 있었다. 이거 중요 부분입니다. 이건 착오를 일으킨 착오자, 갑, 표의자가 입증. 이놈은 착오 취소를 해서 무효로 만들려는 법률행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가 갑이에요. 하지만 중과실은 갑, 표의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취소를 막으려는 유효 주장자인 상대방이 중과실 입증. 10번 잘 하시고, 중과실은 상대방, 유효 주장자, 부인하려는 자 X, 유효 주장자 상대방. 자, 착오 취소한 바람에 상대방이 손해입었어요. 너 임마 불법행위 손배 청구 할 수 없다. 착오 취소는 위법이 아니다. 법이 허용한 적법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이 성립이 하지 않아요. 손배 청구할 수 없다. 자, 착오 규정,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착오에 있더라도 취소하지 맙시다. 이 특약 먹힙니다. 따라서 착오 취소 배제 특약이 있다면 이 약속이 먹히기 때문에 이제는 착오가 있더라도 서로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자, 매수인이 중도금 만져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했어. 그런데 을이 찾아오죠. 나 착오 있었네요. 계약 해제 후라도 착오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담보책임 성립하든 말든 착오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다 착오 취소할 수 있다로 많이 끝나요. 14번 잘 보시고 연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사기 강박. 교환계약 나오고 반드시 시가 묵비 허위거짓 떠요. 사기 아니다. 시가는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강박의 정도 극심. 의사결정을 자기가 완전히 떴어. 박탈 떴어. 취소가 아닌 바로 무효로 끝나야 돼요. 자, 고소고발이라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 단어 떴어. 부정한 이익, 뇌물 받았다는 얘기지. 사기, 위법. 하지만 목적은 정당해도 또 수단이 더러워. 수단 부적당. 떴어. 위법. 둘 다 위법입니다. 이 단어들이 뜨면 위법. 자, 제3자 사기.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 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3자 사기는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라 내 계약 상대방 을이
A가 갑을 사기쳤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취소합니다. 자,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을이 선의 무과실을 하면 취소할 수 없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6번. 대리인의 기망행위의 계약 체결. 대리인이 병을 사기쳤다는 얘기죠. 나 대리인한테 사기당한 거야. 대리인한테 사기당한 나는 본인이 이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7번. 대리인은 병 입장에서 지계약 상대방 본인 갑하고 동일시하는 자예요. 내 계약 상대방과 동일시합니다. 따라서 제3자 사기 아니다. 상대방 사기예요. 3자 사기 아닙니다. 그래서 묶어버렸죠. 자, 그림 보이죠? 갑을 대리 묶어버렸잖아. 병 기준에서 계약 상대방 본인하고 같은 놈이에요. 제3자 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3자 사기 아니다. 이렇게도 떠요. 3자 사기 아니다. 그래서 6번으로도 뜨고 7번으로도 뜨고, 물론 6번으로 훨씬 잘 떠요. 작년에 나왔지만 또 해야 돼요. 워낙 중요해요. 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6번이에요. 8번. 착오사기 강박 소송행위. 공법행위죠? 공법행위는 무조건 부정으로 끝나요. 사기당했다. 강박 있어도 취소 못해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 9번. 따스 제3자 사기 기망행위 신원보증의사로 연대보증 사인. 이거 표시상의 착오. 의사표시 일자는 사기 동네가 아니네. 너는 네 동네가. 착오 취소만 할 수 있지. 사기 취소는 할 수 없다. 네 동네로 가. 너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표시상의 착오야. 그래서 우리 시험이 신원보증, 연대보증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거 빼버리고 그냥 표시상의 착오, 사기, 표시상의 착오, 이 두 단어가 뜰 수 있어요. 표시상의 착오, 그럼 빨리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세 번째 동네에 생각하세요. 따라서 착오 취소만 가능하지 사기 취소는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착오 취소 법리만 적용된다도 같은 말이에요. 자, 제3자 사기로 손해입은 자가 나한테 사기친 이놈을 상대로,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내 매매 계약을 먼저 취소해야 할 필요는 없다. 취소하지 않고 너 손해배상이 할 수 있다. 별개입니다. 자, 효력 발생. 도달이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도달을 해야 효력 발생하죠. 도달주의. 도달이란 대문 판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예요.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우체통에 들어왔을 때 우편수신함에 따라서 상대방이 내 편지를 현실적으로 받아야 된다거나 수령 또는 편지를 개봉해서 내용을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1층에 아파트 1층에 꽂히면 도달. 자, 그런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해. 상대방 보호할 필요 없겠죠? 따라서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의사표시 효력은 발생해요. 그래서 도달했다. 효력 발생했죠? 따라서 이제는 철회로 날려버릴 수 없다. 후 없다야. 후 없다. 하지만 아직 도착하기 전이라면 번복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전 있다. 후 없다. 자,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했어요. 제한능력자가 되었어요. 상관없어요. 이놈은 의리 없다고 했어요. 도착하면 효력 발생. 지는 살아. 따라서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서술가 끝나야지, 사망했다면, 제한능력자가 됐다면 이 의사표시는 효력을 상실한다. X. 같이 안 죽어. 얘는 연락이 의리 없는 놈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끝나야 맞는 지문. 이걸 장난 엄청 쳐요. 자, 입증. 표의자가 다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하기가 어렵다겠죠. 집병은 쫓아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나온 판례예요. 선생님이 보낸 편지가 내용 증명이나 등기라면, 반송만 되지 않았다면 도달된 걸로 본다. 하지만 일반 우편, 보통 우편이라면 발송 사실만으로는 도달 추정되지 않는다. 이 판례 문구 그대로 나와요. 소수로만 장난쳐. 자, 여기까지 의사표시. 두 문제. 올해는 통장 사기가 나오든가 비진이 사기가 사기는 나올 것 같아. 사기는 다른 시험에 사기가 다 떴기 때문에 문제는 비진이냐 통장이냐가 문제예요. 둘 중 하나 나와요. 그럼 비진이도 봐야 돼.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5주년에 걸렸어. 5주년에 걸린 놈이 사기하고 비진이에요. 27회 때 나오고 아직 안 나왔어. 비진이하고 사기가. 둘 다 나버릴 수 있어. 5주년 기념으로. 아니면 통장 사기 나올 수도 있고. 효력 발생 안 나올 거야 아마.
대리. 첫 번째, 대리의 삼명관계. 1번,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 있다. 작년에 와서 제외한 게 해제 권한은 없다. 취소 권한, 해제 권한은 없어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임의대리인,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 보존행위는 무조건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보존이니까 보존해야지. 하지만 이용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임의대리인이 소멸시효로 날라갈 걸 수도배줬어. 좋은 거 할 수 있다.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 박아줬어. 소유권 먹여줬죠? 할 수 있다. 기한이 도래한 채무 갚아줬어요. 변제 할 수 있어요. 연체이자 안 물게 해줬으니까. 다 보존행위 좋은 거 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자,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 금지. 하지만 본인이 허락하라고 했거나 또는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 할 수 있다. 자, 채무이행 다른 시험에 떴으니까 잘 보시고. 대리인 여러 명입니다. 각자 대리가 원칙, 공동대리 원칙, X, 각자 대리 원칙. 해마다 나와요. 자, 대리권 소멸. 본인은 사망 한 가지, 대리인은 세 가지. 대리인 사망 막가서 거지됐어.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 파산 거지됐죠? 대리권 소멸서요. 7번, 임의대리 투기 소멸서예요.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즉 위임계약 종료. 두 번째, 수권행위 철회. 수권행위 거둬들였죠? 임의대리 투기 소멸서예요. 그래서 계약 종료 전이라도, 위임계약 종료 전이라도 수권행위 철회할 수 있다 하면 맞는 질문이에요. 수권행위 철회, 임의대리 투기 소멸서예요. 자,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했어. 그럼 빨리 뭐가 생각나야 된다? 머릿속으로. 여기까지 읽었으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 그러면 대리권 남용 나 외운 거 외워야 돼, 이건. 대리권 남용, 원칙 유효, RR 무효. 이걸 외워야 돼요. 따라서 상대방을 이제 봐야 돼. 상대방이 이 남용 사실을 RR,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단어가 나오면 본인에게 무효가 되죠? 무. 본인은 책임, 무. 없다로 끝나줘야 돼요. 대리권 남용. 올해 나올 것 같아, 8번. 자, 9번. 대리인이 계약을 했는데 현명해야 되는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현명 안 했죠? 자, 이거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지가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착오 취소할 수 없어요. 책임져야 돼. 자, 대리행위 이 매매계약, 을병 매매계약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네요. 법률행위 동네 하자, 의사표시 동네 하자, 비즈니스 통장 착오 사기 강박. 하자 유무는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대리인 기준. 대리인이 사기당했죠. 그러면 의리병으로부터 사기당했네. 아, 대리행위 하자가 있네. 대리인이 사기당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는 누가? 본인이. 그 하자 효과는 본인에게 기소. 즉 취소는 대리인이 할 수 없죠. 본인이. 그 말이에요. 10번 지문이. 그래서 나오죠. 11번. 대리인이 상대방 기망행위로 계약 체결. 누가 사기쳤어? 상대방이 사기쳤지. 대리인은 사기당했죠. 따라서 사기 취소할 수 있다. 단 누가? 본인이. 그래서 이건 장난을 두 개로 쳐요.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X. 본인은 취소할 수 없다. X. 취소할 수 있고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 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의사 능력은 필요합니다. 의사 능력은. 자, 5살짜리가 아이스크림하고 바꿔 먹었죠? 본인은 얘 5살짜리야, 미성년자야, 제한 능력자야, 취소할래. 취소할 수 없다. 작년에 나왔어요. 하지만 중에서 또 박았어. 저기 여기 내용은 작년에 나온 건 가급적 제가 제외했어요. 하지만 얘가 5번 나왔거든. 13번이. 그런 건 제외하면 안 돼. 중요한 건 또 냈어요. 연타로 나오는 게 이런 애들이 또 나와요. 중요한 것들. 작년에 나온 것도 몇 개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게 아까 착오 해제 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있죠? 오, 그거 7번 나왔어. 계속 나와요. 그런 걸 제한. 덜 중요한 것은 제가 다 제외해버렸어요. 작년지만. 제가 얘기했죠. 90%는 안 나와. 10%가 나오는데 걔들이 연타로 나와죠. 이런 것들이. 자, 이제 복대리 갑니다. 복대리는 개념 1번을 외워야 된다 했어. 복대리는 누구냐? 대리인이 의리.
대리인, 자신 이름으로, 지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본인 아파트 팔러다니까 대리인이 선임했다고 해서 대리인의 대리인 아니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 갑 대리니까 이놈은 본인 이름으로 계약해야겠죠. 본인 이름으로. 자, 수권 선임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 선임했든 법정대리인이 선임했든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이렇게 끝나야 맞는 지문. 자, 새끼를 치면은 권한 이상을 줄 수는 없어요. 대리권 범위 내에서 의존성, 종속성, 또 어미가 죽으면 새끼도 죽는다겠어요.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해요. 대리인이 사성파 당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끝나줘야 돼요. 자, 5번 보행권 책임. 임의대리인은 갑이 믿고 맡겼죠. 따라서 원칙 보행권 없어요. 마음대로 선임 못해. 하지만 예외. 선임에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요. 어쩔 수 없대. 그때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자, 이 승낙은 꼭 명시적 승낙에 한하는 게 아니라 수권행위할 때 너 하지 마.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말이 없는 이상 묵시적으로 수권행위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그래서 묵시적 승낙 포함한 승낙이에요. 자, 사고 쳤네요. 그러면 대리인은 책임을 져줘야 돼요. 무슨 책임? 선임 감독상 책임이에요. 그래서 승낙을 얻거나 복대리인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 책임은 선임 감독상 책임이에요. 임의대리인도 그렇고 좀 이따 볼 법정대리인도 그렇고. 책임은 선임 감독상 책임. 자, 8번 법정대리인은 임의대리인과 다르죠. 언제든지 아버지는 바쁘시다겠어. 언제나 법정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대신 전적으로 책임져요.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 이것만 나와요. 9번 아버지가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했다면 이놈이 사고 쳤을 때 무슨 책임? 선임 감독상 책임만 집니다. 그래서 법부 선으로 연결돼야 맞는 지문이에요. 자, 협의 무권대리 갑, 을, 병, 을이 대리권 없이 이렇게 나와요. 사례 문제로. 첫 번째 원칙 무권대리죠. 어느 누구도 내 아파트를 내 허락 없이 날려버릴 수 없어요. 본인에게 무효. 하지만 확정무효가 아니라 잘 팔았다 하면 본인이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무효예요. 그래서 이거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게 무효지만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이 법점을 어렵게 법점은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 효력이 없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엎어 원칙 본인에게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바뀐다. 따라서 이 무효는 확정무효가 아닌 유동적 무효다. 자, 추인 누구한테 하느냐? 무권대리인 을한테도 할 수 있고요. 병 상대방한테 할 수도 있고요. 병으로부터 산 정 승계인한테도 할 수 있다. 자, 주의할 게 무권대리인 을한테 추인한 경우죠. 그게 3번 아주 중요하죠.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어요. 무권대리인. 자, 알려줘야 되는데 이놈이 노름하느라고 안 알려줬다고 했어. 병한테. 따라서 상대방이 모를 수도 있겠죠. 따라서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 병이 아버지의 추인 사실을 알아야 이 추인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몰랐다면 이놈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상대방은 지가 먼저 철회로 날려버릴 수 있다. 모르는 상대방은 처리할 수 있다로 끝나요. 아주 중요해요. 3번. 4번. 자, 행동을 하면 묵시적 주인이에요. 돈 받았네. 등기 넘겨줬네. 본인이 행동했어. 묵시적 주인. 하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네요. 장기간 방치했네요. 행동한 게 없죠? 묵시적 주인 아니다. 자, 추인은 의뢰한 계약 그대로 해줘야 돼요. 따라서 일부만 추인하거나 내용을 바꿔서 변경 추인하거나 이거 무효예요. 추인 효력이 없어. 상대방이 동의해주지 않는 한 효력 없다. 일부 추인 변경 추인 안 돼. 상대방이 동의해주지 않는 한 무효. 효력 없다. 그 다음 추인하면 소급 유효예요. 그래서 무권대리 본인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 소급유효. 이게 무효행위 추인하고 완전히 다른 점이죠. 소급 유효.
자, 아버지가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네. 상속했죠? 이놈이 많이 바뀌어서 그때 금매로 날렸거든. 5억짜리 1억짜리로. 자, 찾아가고 싶어. 제가 받고 팔려고. 안 돼요. 안 도와줘요. 상속받은 이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 병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무조건 건너야 돼. 무효 주장할 수 없다. 주인 거절할 수 없다. 너 등기 말소해. 그것도 안 돼. 너 임마 월세 내놔. 부당이득 발언 청구도 할 수 없다. 무조건 없다로 건너. 안 도와줘요. 이 나쁜 놈. 나쁜 놈. 혼나 판사님한테. 8번. 상대방한테 권리 주죠. 최고 철회. 자, 법조문. 상대방 병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추인권자인 본인에게 갑에게 추인할지 말지 여부 답 좀 해줄 것을 최고 물어볼 수 있다. 자, 이달 말까지 알려주세요 했는데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 확인해야 돼. 발 동그라미. 발 하지 아니했다면 연락 없었죠? 추인 거절한 걸로 본다. 자, 추인권자인 본인에게 물어봐야지 무권 대리인 을에게 최고할 수는 없어요. 을한테 추인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 있다 X예요. 그 다음 상대방이 이놈한테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네. 악이네. 악이해자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하지만 철회할 수는 없다. 철회는 손이만 철회할 수는 없어요. 잘 구별하시고. 자, 추인하고 철회는 먼저 한 놈이 이긴다겠어요. 추인하면 확정 유효, 철회하면 무효가 확정 무효가 돼요. 유동적 무효가. 따라서 아버지가 먼저 추인했다. 철회 못해. 상대방이 먼저 철회 날려서 추인 못해요. 그래서 후 없다 이것도. 누군가 먼저 행동을 해버렸죠? 그러면 뒤는 없다야. 내가 행동을 했던 뒤는 없다. 그래서 전 있다 후 없다가 되게 많이 나와. 되게. 자, 이제 협의 무권대리 세 번째 동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마지막 동네예요. 자, 무권대리인 대리권 증명 못했어요. 아버지 추인도 안 해줬어.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병 선택에 따라서 너 임마 아버지 삶아 꼬셔. 소인권 특히 넘겨주거나 계약 이행하거나 또는 돈으로 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에요. 자,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을 것 외워야 돼. 그래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을 것 여기서 처음 나와요. 계약법에서는 두 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하자 담보 책임.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 것. 총칙은 이거 하나만 해도 돼. 표현대리는 거의 안 나오니까 선의무과실은. 총칙에서는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 것. 따라서 병이 RR이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로 끝나야지. RR이라면 선의무과실 것. 이걸 외우고 뒤를 풀어가야 돼요. 자, 우리 5살짜리네. 제한능력자. 아이고 5살짜리가 어떻게 손해배상해.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는 이 책임지지 않는다. 상대방 제한능력자に책임 물을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제한능력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자, 이거 무조건 책임집니다. 무과실 책임. 작은아버지 조카한테 사기당해서 형님 땅 팔았죠? 작은아버지 무권대리인을 잘못 없이 제3자의 사기 등 위법 행위로 야기돼서 조카 사기로 무권대리를 팔았죠? 무조건 책임집니다. 그래서 잘못 없어도 무조건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 우리 시험범위에서 무과실 책임은 이놈하고 담보 책임이에요. 이게 더 잘 나와요. 그래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무조건 책임진다. 자, 중간이 잘못이 없는데 잘못 없으면 원래 책임지지 않아요. 예외야.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잘못 없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자연스럽게 찍어야 되는데 이건 예외예요. 그러니까 외워야지. 무과실 책임. 자, 이렇게 해서 협의무권대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협의무권대리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30년 동안. 사례 문제로 대부분 나와요. 갑을병으로. 좀 많죠? 16개죠? 3배수야. 3배수는 해야 돼. 3배수는. 한 문제 3배수는 공부해 줘야 돼요. 자,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표현대리행위, 갑을병, 을병 이 매매계약에 직접 상대방 병만 주장할 수 있지. 병으로부터 산 청. 전득자는 을로부터 산 놈이 아니죠? 전득자는 표현대리 주장할 수 없다. 자, 표현대리는 다 성립하는데 가급적 다 책임지라고 법원이 판결을 때리는데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케이스 딱 두 군데. 첫 번째,
표현 대리행위 이 매매계약의 강행법규 위반 등이에요. 등으로 무효네. 어찌됐든 이 매매계약이 무효래요. 그럼 거기서 끝이야. 본인한테 가지를 못해요. 따라서 표현 대리행위 성립하지 않는다. 무효니까 무조건 부정으로 끝나. 무인데 뭐가 있겠어. 책임도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대리인으로 팔아야 되는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았어요. 표시하죠. 대리인으로 안 팔았죠?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이 판례가 나온다는 얘기죠. 4번, 5번 판례가 나와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성명을 모용해서 갖다 쓴다는 얘기예요. 마치 지가 아버지인 것처럼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 대리인으로 안 팔았네. 성립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대리인이 지 앞으로 이전 등기 박은 후 지 땅인 것처럼 팔아요. 대리인 자신 명의로. 대리인으로 안 팔았죠?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 명의로, 대리인 자신 명의로 사기쳤다, 모용했다, 이전 등기 박은 후 대리인 자신 명의로 이런 단어 익숙해지면 돼요. 대리인으로 안 팔았는데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성립하지 않는다. 자, 6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그대로 책임을 져줘야 돼요. 상대방한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해서 본인의 책임을 깎을 수는 없다. 그대로 책임져 경감할 수는 없다. 자, 기본 대리권 다 됩니다. 임의 대리인이 고난을 넘었든, 법정 대리인 아버지가 고난을 넘었든, 일상가사 고난을 넘었든, 공법상 대리 등기 박아와 했더니 팔아졌겠죠. 공법상 대리권이든, 법 대리인이 장난쳤든, 표현 대리 120 전문 얘기 안 하는데 수요 표시하고 소멸 후 표현 대리인이 했는데 고난을 넘었죠. 그러면 고난을 넘은 표현 대리로 와요. 다 된다. 안 되는 놈이 없다. 임의 대리, 법정 대리, 일상가사 대리, 공법상 대리, 복대리권, 표현 대리권 다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심지어 라이언도 된다 그래서 라이언, 사자도 다 된다. 자, 소멸 후 표현 대리가 인정됩니다. 대리권 소멸한 놈이 대리행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놈이 기존 대리권 범위 내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지 고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소멸 후 표현 대리 세 번째 동네가 아니라 동네가 바뀌어버려요. 넘었죠? 넘으면 고난을 넘은 표현 대리 두 번째 표현 대리로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 기본 대리권은 공법. 근데 이놈이 사법상 매매. 동네가 다르죠? 상관없어요. 기본 대리권과 표현 대리행위 사이에서는 비슷할 필요 없다. 동네가 전혀 달라도 무조건 표현 대리 성립한다로 끝나요. 표현 대리. 동종 유사할 필요 없다. 전혀 달라도 성립한다. 그 말이에요. 작년에 나왔어, 9번이.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또 넣었어요. 자, 상대방 병은 이 을한테 대리권한이 있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선이 무과실이에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세트.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트. 법률행위 성립 당시. 여기는 대리행위지. 대리행위 당시. 계약법에서는 계약 성립 당시. 앞에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 앞 말만 바뀌지 다 계약 체결 당시, 법률행위 당시, 대리행위 당시.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정당한 이유 판단하는 거지 그 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세트예요. 자, 무효갑니다. 일부 무효 원칙, 전부 무효, 전부를 무효합니다. 단, 저 나머지 부분은 샀을 건데요 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전부 무효로 날려줄 필요 없겠죠? 그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단서. 자,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법 조문 그대로예요.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맞는 지문. 이 무효는 법률행위 동네 무효를 말해요. 반사회, 불공정 무효,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조문에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 또 이 법조문이 또 나와요. 이 무효는 의사표시 무효예요. 알고 추인합니다. 당연히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 해야 돼요. 즉 더 이상 가짜 매매 아니고 진짜 매매할 겁니다. 이 말이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 알고 추인했다면 새로운 새 매매 계약으로 봐요. 더 이상 통정, 가장 매매가 아닌 새 매매 계약으로 봐요. 따라서 새로운 법률행위, 이때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이 유효가 되는 거지. 가짜 매매한 계약 체결한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유효가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에는 5번 절대 소급효가 없다. 추인한 때로부터 새 계약으로 이때부터 유효.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 이렇게 나와야지. 계약 체결한 때로부터 이 계약은 가장 매매 계약을 말해요. 계약 체결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하지 않습니다. 소급효 없다. 자, 6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 그럼 나는 말을 바꿔 읽어야 돼요. 무효 등기 유용. 전용을 유용으로 읽어야 돼. 우리가 공부한 용어대로. 판례 문구가 이거라 기출은 그대로 이렇게 떠요. 판례 문구 그대로. 바꿔. 무효 등기 유용. 자, 이거 유용하기로 한 합의한 이때부터 장래를 향해 유효가 되는 거지. 가등기 박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 유효되는 거? 아니다. 소급효 없다예요. 무효 등기 유용은 무효행위 추인하고 똑같다.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가 없죠? 소급 유효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지문. 근데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로 된다 하면 소급효 있다라는 지문이 됐죠? X야. 소급효 없어.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하고 무효 등기 유용은 소급효가 없다. 무효가등기 유용, 소급해서 유효로 되지 않는다. 유용하기로 합의한 때로부터 유효가 된다. 외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 7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데, 자, 아직 취소하기 전에는 내가 추인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어. 근데 이놈이 그때 추인한 게 아니라 취소했어요. 근데 취소한 후 마음이 바뀌었어. 괜히 취소했다. 다시 번복하고 싶어. 살리고 싶어. 살리는 게 추인이에요. 자,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못해. 이미 취소해버렸으니까. 하지만 취소하면 무효가 됐겠고 무효행위 추인이란 게 있죠? 그래서 취소를 한 경우, 취소된 경우에는 이제는 무효행위 추인으로 추인할 수 있다예요. 있다. 무효행위 추인으로 추인할 수 있다. 취소하면 무효가 됐어. 따라서 무효행위 추인으로 추인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자, 8번.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해 권리자가 추인합니다. 오케이. 됩니다. 유효로 돼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소급? 유효. 그래서 무권리자 처분행위 일단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 수 있어요. 내 친구가 팔았다겠죠. 내 아파트. 처음엔 내가 막 욕했어. 이 나쁜 놈. 하지만 그놈이 10억에 팔아서 나한테 4억 주고 지한테 1억 달래. 그럼 나는 콜하는 거지. 이게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해서 추인한 거예요. 본인이. 유효입니다. 유효되고 단 소급효가 없어요. 아니, 말 잘못했어. 소급이에요. 소급 유효. 그래서 무권리자 처분 추인하고 무권대리 본인 추인하고 소급효가 있어요. 그래서 두 놈이야. 무권대리, 무권리자 추인은 소급효 있다. 소급 유효. 무효행위 추인, 무효등기 유효는 소급효 없다. 두 놈. 같이 정리하시면 돼요. 토지거래 허가 받기 전에는 무효죠. 하지만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바뀌죠. 이 무효는 확정 무효가 아닌 유동적 무효. 자, 허가 받기 전 어디까지나 무효죠. 따라서 아무것도 없어. 채권도 없다, 채무도 없다. 따라서 허가받기 전에는 주세요. 등기 주세요. 돈 주세요. 아무것도 이행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 채무도 없죠. 줄 필요가 없어. 따라서 상대방이 중도금 날짜에 돈 안 줬다고 해서 갑이 너 임마 중도금 채무 불이행이야. 계약 해지할 거야. 손해배상해. 손해배상 해제 할 수 없다. 채무가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무효니까 소술은 없다로 끝나.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채권 없다. 채무도 없으니까 채무 X, 채무 불이행 X 다 X로 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채무 불이행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왜? 무효니까. 소술은 없다. 하지만 4번 협력 채무는 있다. 문대 있다로 나와버렸죠. 그래서 외워야지. 협력 채무는 있다. 자, 따라서 채무가 있으니까 상대방은 채권도 있겠죠? 협력하러 갑시다. 채권이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다.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소구 같은 말이에요. 채권이 있으니까 있다로 끝나.
자, 상대방 협력하러 가지를 않습니다. 채무불이행 성립해요. 채무 있으니까 채무불이행 성립. 채무불이행이 성립했어. 하지만 계약 해지로 날려버릴 수는 없다. 협력 채무불이행의 경우 해지할 수는 없다. 이유는 매매계약의 주된 채무는 소유권 주고 돈 주고예요. 대금. 협력 채무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야. 1%짜리 채무, 부수적 채무. 따라서 1%짜리 부수적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해지는 할 수 없다. 그 다음 6번 봐요. 거절 나왔죠. 두 번째, 거절이 나오면 동시행 지문이에요. 그러면 단어에서 이 문장에서 단어를 짰습니다. 매도인의 매매대금 이행 제공 없었음을 이유로 매수인의 협력 채무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겠죠. 그러면 매매대금하고 협력 채무가 양채무죠. 이게 동시행 관계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돼요. 문장 속에 있는 채무 두 개가 반드시 있어. 거절이 나오면. 그러면 그 채무가 양채무가 동시행 관계냐 아니냐에 따라 거절할 수 있다 없다가 갈려요. 그러면 대금하고 협력채무. 협력채무는 주된 채무가 아니죠. 선행채무예요. 협력채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야. 동시행 관계가 아니면 거절다면 없다로 끝나요. 무조건. 100%야. 100%. 그래서 협력 청구 들어오면 무조건 가야 돼요. 선행이죠? 무조건 가야 돼. 너 중도금 날 때 돈 안 줬잖아. 나 안 가 임마.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로 끝나요. 협력 채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 선행 채무다. 이걸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거절할 수 있다 없다 95% 다 거절할 수 있다로 끝나요. 왜? 다 동시행관계야. 동시행관계. 동시행관계 아닌 놈이 극소수. 협력채무. 그 다음에 피담보채무. 변제하고 저당권 말소 요구해라. 돈부터 갚아라. 채무 변제. 근데 그건 동시행지문에 나온 적이 없어. 이런 거절 지문에서는. 거기 동시행관계 아니다 해당되는 거기만 나오고 결국 나오는 놈이 협력채무밖에 없어. 거절과 관련해서는. 결국 협력채무만 거절할 수 없다고 끝나고 나머지 거의 모든 지문은 거절이 나오면 다 동시행관계 있어요. 찾아봐. 양채무 다 동시행관계예요. 그러면 너 안 주니까 나 못해. 동시행관계니까 거절할 수 있다. 항명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협력채무와 관련해서만 거절할 수 없고 가야 되고 나머지는 다 거절할 수 있다로 끝나야 맞는 점. 찍으실 때 이렇게 찍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실명법에서도 마지막 문제가 계약면 시탁 무효인 경우 거절할 수 있다로 끝나. 왜?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은 뭐 동시행관계죠? 그냥 거절 나오면 있다야. 그렇게 찍어버려. 협력처만 빼놓고. 있다 맞는 지문. 거절 나오는데 없다야. 협력처 빼놓고 다 X 지문이에요. 정말이야. 그래서 찍지 말고 찾아. 거절 나오면 분명히 양채무가 있어요. 문장 속에. 여기서는 매매대금, 협력채무죠? 이거 협력채무가 선행채무다, 동시행관계 아니다. 이걸 그래서 외워놔야 돼요. 너 중도금 안 줬잖아. 나 협력을 안 갈 거야. 거절할 수 없어요. 왜? 협력채무는 동시행관계 아닌 선행채무거든. 무조건 청구 들어오면 가야 돼요. 거절할 권한이 없어요. 거절할 수 없다. 6번이 제일 어려워요. 토지거래가. 원래 동시항명권 좀 어려워. 훈련해야 돼요. 자, 7번. 유동적 무효. 너 임마 내가 좀 계약금 무효니까 부당이득이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야. 없다. 계약금 계약은 유효다. 계약금 매매만 무효지. 계약금 유효. 따라서 부당이득이 아니죠. 돌려달라 할 수 없어요. 그래야 갑이 가지고 있어야 서로 계약금 해지한다고 했어요. 자, 유동적 무효 상태. 갑이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못 돌려받아요. 어른. 따라서 서로 이행착수 전이라면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차고 사기 강박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확정 무효. 불허가 처분 떨어졌네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나쁜 놈의 매매계약이었네요. 당사자 쌍방이 허가받으러 안 가겠대요.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쌍방 표시했네요. 그 다음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이 있는데 허가받기 전에 이미 이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됐네요. 불정무 이렇게 불성취든 불능이든 불정무.
이게 확정 무효 사유 4가지. 아주 잘 나와요. 결국 토지거래허가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 취소. 무건대리 추인 전 상태, 토지거래 허가 전 상태, 정지조건 성취 전 상태 다 유동적 무효 상태예요. 현재는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했네요. 허가가 떨어졌네요. 조건이 성취됐네요. 그러면 유효로 바뀌어버려요. 유동적 무효. 그 다음 3가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제한능력, 자고사기, 강박. 현재는 유효지만 취소하면 무효로 바뀌죠. 그래서 유동적 유효 상태. 이 2가지, 6가지 포함해서 6가지 사유가 법률 효과가 불확정적인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이 6가지를 찾아내면 돼요. 자, 취소권자, 제한능력, 자고사기, 강박. 그 다음 법정대리인. 그 다음에 승계인. 승계인은 2놈이 있죠. 매수인하고 상속인.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취소권자. 제한능력자 5살짜리도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혼자서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가능하지만 추인은 애 때는 안 돼요. 어른 돼야 돼. 자, 5번 취소 상대방 법률행위 계약에 직접 상대방 을한테 취소해야지 전득자 병한테 취소할 수는 없다. 취소했습니다. 효과 처음부터 무효. 소급표 있죠? 해제도 그렇고. 자, 제한력 취소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니까. 자, 제한력자 취소하면 무효. 서로 받은 거 부당이득 돌려줘야 돼요. 원래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현저이익, 받은 이익 전부 이렇게 갈려지는데 제한능력자만큼은 무조건 선, 악, 불문, 무조건 현저이익, 상환.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현저이익, 상환 이렇게 연결되면 맞아요. 9번 법률행위 일부 30%의 취소 사유가 있네요. 예외만 나와요. 그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특정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 취소하기 싫은데요. 그런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취소 사유가 있는 그 일부 30%만 취소할 수 있다. 일부 취소할 수 있다예요. 자, 10번 추인했네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안심해. 나 더 이상 취소하지 않을게.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따라서 취소해서 추인을 했다면 이제는 취소하지 못한다. 법조문. 자,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라.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즉 성년이 된 후 추인해야 됩니다. 자고사기 강박은 이 상태에서 벗어난 후 알고서 내가 착각했던 거야? 내가 사기당했던 거야?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 추인. 하지만 12번 아버지는 법정대리는 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아무 때나.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즉 애가 5살 때라도 언제 기다려? 14년을 언제 기다려?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먼저 죽어. 언제라도 추인할 수 있다. 아버지는 어른인데 뭐 기다릴 필요가 어디 있어. 바로 추인할 수 있다. 12번이 가장 잘 나와요. 자, 13번 이제 법정 추인입니다. 취소권자가 이렇게 시작돼야 되고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즉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에 행동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아야 돼요. 그냥 행동해야 돼요.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행동을 합니다. 6가지 행동. 채무를 이행하거나 상대방부터 이행을 받거나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지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강제집행하거나 받거나 담보 제공하거나 받거나 경계 계약했네. 이 6가지 행동으로 하면 묵시적 추인. 이걸 법에서 정했다 해서 법정 추인 사유 그래요. 하지만 14번 취소권자가 아닌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행동했네요. 상대방이 이행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지권리를 양도했네. 취소권자는 행동한 게 없죠. 법정 추인? 아니다. 법정 추인 아니다. 상대방이 행동했네요. 자, 마지막 취소권의 단기 소멸. 취소 아무 때나 언제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법에 규정이 들어가 있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하세요. 또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하세요. 먼저 요건 갖추면 소멸해버려요. 취소 못해요. 자, 이거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제척기간은 판사님이 노가다 뛰어야 돼. 노가다. 판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직권조사사항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먹여주면 받아먹기만 하면 돼. 주장해야 판단해요. 근데 직권조사상 스스로 기록 연락해 보면서
3년 이내에 맞는 거야? 노가다 뛰어야 돼, 노가다. 직권소상. 우리 시험범위에서 직권조사사항은 이거밖에 없어. 제척기간밖에. 제척기간, 직권조사사항이다.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고 저기 예약완결권 있죠? 예약완결권 거기 10년 제척기간, 직권조사항 여기하고 거기밖에 안 나와. 자, 마지막 조건. 정지조건. 법률행위 효력의 문제예요. 조건은 효력의 정지니까 발생으로 나와야 되고, 조건이니까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장난은 효력, 발생, 불확실. 이걸 다 장난칠 수 있어요. 세 군데가 장난 가능. 성립, X, 소멸, X, 확실한 사실, X. 이렇게 장난친다고. 그러니까 장난쳤는지 안 쳤는지 보시고. 해제란 법률행위 효력의 문제예요. 조건은 효력의. 해제니까 소멸이죠?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연결되면 맞는 지문이요. 그래서 정지는 점점점 조건 성취하면 상형, 효력, 발생, 유효. 정지는 유효. 해제는 해제됐죠? 무효, 소멸. 불확실한 사실 조건. 기한은 장래 확실한 사실. 자, 2번 갑니다. 조건이 반사회적이네요. 반사회적 조건, 불법 조건. 이거 조건만 무효 아니에요? 전부 무효가 됩니다. 조건만 무효, 무조건 X예요. 우리 시험 지문에서 조건만 무효가 된다. X. 전부 무효가 돼요. 어떤 내용이 나와도 조건만 무효된다. 무조건 X예요. 꼭 반사회 아니라 하더라도. 3번. 조건이 법률 행위 당시 이미 성취. 빨리 기성. 기해 무 연결되면 맞고, 기성이 해제가 아닌 정지랑 만난 무효반대 엎어쳐 유효. 유효를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할 뿐이야. 같은 말이에요. 조건 안 붙인 법률행위는 바로 효력 발생하겠죠? 같은 말, 유효. 자, 4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계약할 때 이미 성취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요. 빨리 불능. 불정, 무 연결되면 맞고, 불능이 정지가 아닌 해제랑 만났어. 무효반대 엎어쳐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엎어치면 돼요. 자, 5번. 단독행위 형성권이에요. 취소합니다. 해지합니다. 형성권이니까 상대방한테 불리하죠. 일방적 의사표시니까. 따라서 단독행위에는 원칙, 조건기한 못 붙입니다. 붙일 수 없다로 끝나야 돼. 단독행위, 조건기한 안 돼. 이렇게 끝나야 돼. 하지만 예외 상대방이 붙여 했어요. 동의 또는 채무면제. 너 돈 갚지 마. 좋은 거죠, 상대방한테. 채무면제, 동의했거나 채무면제는 조건 붙일 수 있다. 예외, 원칙 예외. 자, 6번.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갑이 신의 성실에 반하여 의뢰 시험 합격 조건 성취를 방해했네요. 수면제. 자, 상대방 을은 이 나쁜 놈, 나 시험 합격한 거야. 조건 성취한 걸로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자, 7번. 조건 성취가 아직 미정한 권리 의무도 미쟁이는 다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상속, 보전, 담보로 다 할 수 있다. 자, 조건 성취 효력 소급표 없어요. 성취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유효 정지, 장래를 향해 무효 해제. 소급표 없습니다. 하지만 9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면 먹힙니다. 그 의사에 의한다. 소급합니다. 10번. 정지조건부, 조건 불성취 확정, 불정무. 따라서 만약 정지가 아닌 해제로 나오면 해제, 유효로 끝나. 유효 반대죠? 불이니까 불정무는 편해. 근데 만약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불성취 확정된 경우, 그럼 반대야. 해제 반대. 해제는 무효죠. 스스로가 무효 반대, 확정 유효야. 그런 식으로 해결해줘야 돼요. 물론 그거보다 이게 잘 나와요. 불정무가 더 잘 나와. 11번 이제 기한. 기한은 채무자 이익 위한 걸로 추정한다. 채무자 추정 확인하시고, 채권자로 장난치고 본다로 장난쳐요. 자, 기한의 이익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나 돈 생기면 바로 갚아버리지. 왜 1년을 기다려. 대신 상대방 이자 받는 이익이 있다면 상대방 이익 해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포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정도상환 수수료 부담하고 포기할 수 있다. 그거예요. 자, 13번. 그거죠. 합격하든 합격하지 않든 아파트한테 줄게.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발생하지 않는 걸로 확정된 때도. 자, 이게 기야. 합격하든 떨어지든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 무조건 아파트 준대죠.
그러면 시험 합격 여부는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거 조건 아니에요. 무조건 줄게, 채무 이행할게. 이게 떠버리면 이건 기한부로 가버려요. 그 사실이 기한, 불확정 기한. 불확정 몰라도 돼. 기한부. 조건부 법률행위다. 불확실하니까 이렇게 장난치. 아니야. 기한부야, 기한부. 무조건 줄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와 같은 불확정 사실 발생을 기한, 날짜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했든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한 걸로 확정, 불발생으로 확정됐든 발생했든 발생하지 않았든 무조건 등기 넘겨줘야 할 날짜는 도래한 것이다.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13번, 14번 판례 정답 질문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흘러가는 걸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합니다. 그래요. 정확히 1시간 걸렸네. 11페이지. 이 정도면 4시간이면 딱 할 수 있겠어. 그래요. 10분간 쉬고 합니다.